그다음에 경호처의 비상계엄 사태,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아마 그 일정 많은 연루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사조치도 되고 또 파면도 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고 또 일정 뭐 이렇게 조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선고 났나요? 오늘 그 유죄로 징역 5년인가 이렇게 난 것 같은데, 어쨌든 이게 뭐 당시에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우리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사실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. 황당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걸 자기가 다 끄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든지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그때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가서 뭐 경호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일어났던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파면 후에도 뭐 사저경호를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공무원들은 일정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면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꼭 2년, 3년이 지나도 꼭 처벌이 돼요. 그래서 이 자기가 아마 올해도 명령하면 뭐 불법 명령, 불법 지시, 명령, 불법 명령, 뭐 이런 부당 지시, 뭐 이런 것들이 막 면접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아마도 내가 당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, 뭐 이런 얘기들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이런 게 큰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그 질문입니다. 면접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갖고 있고요. 아이고. 그래서 뭐 체포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조금 뭐 많이 나왔었죠.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, 제가 12.6 사태 때 79년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질처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사건이 있었는데, 그때도 건청으로 그냥 명령을 따른 거죠. 명령을 따랐는데 다 사형 집행됐는데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이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자기가 거부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경호처도 헌법 교육하고 소양 교육 다 다시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찾아봐 가지고 있으면 아마 나중에 면접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경호처 관련 논란이 많았습니다. 처음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초대 경호처장이죠. 이 사람이 로봇견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뭐 경호관들 이제 필요 없다. 로봇을 도입하고 AI 로봇견을 도입하면 마무가게 필요 없다. 이래갖고 저 용산에 그 잔디밭에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, 뭐 했는데 또 보니까 뒤에서 또 뇌물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더 드러나고, 그 다음에 뭐 그 생일 잔치 때도 뭐 장기 자랑했는데 경호관들만 도입한 것도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뭐 그 경찰하고 또 군인들까지 뭐 동원해가지고 이런 또 문제들이 있었고, 또 대통령 별장에 갔는데 뭐 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, 이게 옛날에는 이 경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거의 안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. 아마 지금 뭐 김성훈 차장이죠, 차장. 이 친구도 거의 뭐 윤석열 정부에서 1년에 2단계씩 진급을 했습니다. 2단계씩.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뭐 불가능한 걸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좀 총대를 맨 거죠. 총대를 메고 뭐 이랬는데 일단 파면됐습니다. 파면되면은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실은 뭐 공무원 평생에서 기다리는 건 연금밖에 없거든요. 연금 없으면은 굉장히 진짜 어려운 노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. 뭐 그 친구 나이도 젊지만은 또 그런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은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. 민간의 어떤 기업도 그 고용을 안 해주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. 자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그냥 뭐 진급 안 하고 조용히 일정 직급에서, 이 친구는 경호관 아니거든요. 통신직렬입니다. 통신직렬. 그 무전기 관리하고 이러는 친구인데 갑자기 역사상 그런 경우도 없어요. 경호 출신이 아닌데 경호처장이라거나 본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에 픽업돼서
이런 일을 하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놓은 거죠. 그래서 아마 뭐 빠져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,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. 뭐 이런 거죠. 군함에서 진해 군항에서 저도까지 가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었고, 이게 저도입니다. 옛날에 여기 이제 대통령 별장인데 여기 모래사장이 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저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글 써가지고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여기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, 초등학교 때부터 휴가를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제 뭐 그런 거 추억 때문에 쓰고 이게 이제 파도가 치면은 모래 이게 자기 글 쓴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해군들이 친절하게 또 군함을 갖다 딱 세워가지고 밤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도 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군함을 세워서 막는 거죠. 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은 무소불위입니다. 무소불위.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방구를 끼면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. 이렇게 아부할 정도로 뭐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이 저도 별장에 봄에 가면은 진달래하고 벚꽃이 피지 않을 때 대통령이 오면은,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 피지 않는 꽃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럼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꽃봉오리마다 이거 비닐봉지를 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딱 피게 하는 거예요. 뭐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아부하는 게 약간 관리가 돼 있어요. 관리야.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. 어쨌든 좀 답답하죠.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낚시하면은 애들이 스쿠버 해갖고 고기 잡아갖고 일부러 낚시 바늘에 일부러 끼워주고 그러면서 끌어 올려가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간섭입니다. 오래된 간섭.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죠.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여기서 낚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월척을 잡았는데 애들이 해군 UDT인가요? UDT인가 그 애들이 가갖고 고기를 잡아가 낚시바늘에 끼워줘가지고 하고 요번에는 또 작살로. 참 이게 어느 시절인데 21세기인데 아직도 이런 일을 하니까. 그래서 경호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안전본부장, 경호본부장 뭐 이런 애들, 지원단, 안전교육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. 뭐 이런 조직들이 있다. 그래서 처장이 옛날에는 경호실장, 경호처장이 장관급이었어요. 장관급이니까 비서실장하고 같은 급인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싸우니까 야 너 싸우지 마 이런 얘기해서 이제 차관급으로 내린 거죠. 차관급으로 내린 겁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행사 수행, 선발대, 안전본부, 뭐 안전을 확보한 경비총괄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은 그렇습니다. 학교 가시면 여기 안전교육은 나중에 면접도 여기 가서 다 합니다. 면접도 여기서 다 합니다. 여기 가서 하고 그냥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